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전일에 기관의 대규모 순매도에 동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힘입어 오름세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이 기관이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반전을 했는데요. 전일에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코스닥이 무술년 연초 800선을 회복하면서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코스닥이 올해 천고지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등 장밋빛 일색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특성상 전망이 쏠릴수록 위험은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코스닥의 상승 주력 동력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실망 가능성, 제약 바이오주의 거품 논란과 함께 미국 등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고려해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는 10월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본격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려 15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3% 뛰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 증권가는 올해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또한 우호적인데요. 코스닥 상장사 87곳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코스닥은 올해 700에서 1050, 즉 1000 이상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이 기관이 지난해 1조 8천억 원가량 순매도했는데 올해는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기관성 자금이 추가로 3에서 5조 원가량 유입되면서 수급 여건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각에서는 지나친 기대감과 그리고 정책 효과로 인해서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고평가받을 경우 거품이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코스닥 시장 출발 흐름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먼저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전일 국내 증시 상황과 함께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정현 앵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4일에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지만 장 후반대 미끄러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찍은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에 거래일 12일 만이었습니다. 네,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84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442억 원 그리고 3,359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결국 0.80%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466.4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바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나스닥 최고가의 경신으로 장 초반에는 0.3%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중심으로 이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오후장을 들어서 다시 파란불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급부터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수급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4,487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억 원 그리고 4,235억 원을 덜어내면서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1.74% 내린 808.0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어서 바로 업종별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요, 의료정밀과 의약품, 그리고 화학, 운수장비, 보험,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제조업, 통신업, 전기전자 등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건설업과 철강금속, 서비스업 등이 강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상승한 업종은 다소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27,000원가량 내리면서 255만 4천 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도 0.77%가량 떨어지면서 77,100원에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 현대차, LG화학,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그리고 신한지주 등도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상위 20개 가운데 상승한 종목은 포스코와 네이버, 그리고 삼성물산과 SK 등 단 4개의 종목뿐이었으며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장을 마감했을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로보틱스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카카오, 삼성 SDS, 롯데쇼핑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매도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현대상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을 시현했고요. 그 뒤로 현대자동차가 이어가면서 현대모비스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셀트리온, HLB, 휴젤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C 코오롱 PI가 1등을 차지하면서 그 뒤로 옴니텔, 삼지전자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신라젠, 웹젠, 셀트리온 제약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4일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요, 지난주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740만 배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0.62% 상승하면서 62.01달러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인데요. 이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미국의 민간 고용 호조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환호했다며 앞으로도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뉴욕 지수 다우 지수부터 마감 동향 살펴보시죠. 다우 지수 0.61% 상승세 보여주면서 25,075.13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18% 오른 7,077.91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 이 S&P 500 지수 또한 0.4% 상승한 2,723.99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에 이어 또 유럽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는요, 4일 올해 유럽 지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이 시장이 유로존 지역의 올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더군다나 새해 들어서 강세를 이어나가는 국제유가도 에너지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입니다. 0.32% 오른 7,695.88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 1.55% 상승률 보여주면서 5,413.69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 또한 1.46% 오른 13,167.89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 시현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또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2,472.81포인트 찍으면서 거의 2,500선에 다다라가는 모습 시현해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 또한 810.02%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금요일 오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에 이어서 또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대비 34,000원가량 올라주면서 현재가 258만 7천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종목들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0원 하락한 14만 5,500원에 금요일 오전장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6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종목입니다. 0.54% 내린 36만 5,500원의 장을 준비하면서 목요일장 대비 2,0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4,500원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만 2천원에 금요일장 준비하면서 1.83%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롯데 종목들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더니 금요일날 다시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7만 1,700원, 그리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9,000원 하락하면서 132만 9천원에 현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67% 내린 29만 7천원을 기록하면서 30만 원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금요일장 준비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2,0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입니다. 650원가량 상승세 이어가면서 27,4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오리온홀딩스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풍 종목입니다. 0.56% 내린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준비하면서 6,0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보합권 흐름세를 이어가면서 120만 원대 현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남양유업입니다. 3,000원 하락한 69만 5천원의 장출발 준비하면서 0.43%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1.60% 상승한 25만 4천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장 대비 4천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CGO 쇼핑입니다. 1,2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21만 3,700원에 금요일 오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56%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피 시장과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종목 역시 0.71% 상승세 이어가면서요. 현재가 21,250원에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대비 15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와 SM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7,900원,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을 찍으면서 금요일 오전장 출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서 종목입니다. 200원 하락한 28,100원의 장을 준비하면서 등락률은 0.71%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이어서 CJENM입니다. 전일 대비 400원 상승한 91,4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0.44%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상 양상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1월 5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고,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나무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무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어제장 코스피 시장은 5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약 2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2,466.4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303억 원과 437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던 반면 기관 투자자들이 3,933억 원가량 물량 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료정밀이 3.18%, 의약품이 2.53% 하락했습니다.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화학과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등도 밀렸습니다.
철강금속과 비금속 광물 등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건설업이 3.13% 올랐습니다. 유통업과 운수창고, 증권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닷새 만에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1.05% 하락한 255만 4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KEB 하나은행의 물량 부담 해소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0.77% 내렸습니다. 어제장 종가는 77,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업황 개선 기대감에 2.8%가 오르면서 36만 7,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는 52주 신고가인 37만 원을 기록하면서 한때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실적 부진 우려에 2.66%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각각 3.9%와 3.2%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2.5%가 넘게 올랐고 삼성물산도 1.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 LG화학과 삼성생명,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으로 5%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삼성 SDS도 9.8%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가 관계사 두나무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일본 진출 소식으로 4.7% 가까이 올랐습니다. OCI는 실적 호조 지속 전망에 7.6%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주사 전환을 선언했던 효성 종목은 3.73% 가까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권오갑 부회장의 현대로보틱스 주식 대량 매수 소식으로 현대로보틱스가 4.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27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54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4%, 14.3포인트 떨어지면서 808.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3억 원, 기관이 4,210억 원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고 개인은 4,481억 원 정도 물량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역시 상당수 업종들도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IT 종합과 오락문화,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 정보기기 등이 모두 밀렸습니다. 반면 운송과 금융, 운송장비 부품과 일반 전기전자 등은 올랐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1.34% 오르면서 25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6만 1,200원을 터치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6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관련된 주가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나무의 지분 6.75%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분 1.24%를 확보하고 있는 대성창투 역시 가격 제한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지전자는 5G 투자 수혜 기대감으로 20.75%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CCS는 경영진의 횡령 혐의 피고발 사실을 확인하면서 4.65% 내렸습니다. CCS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현 대표이사의 피고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혐의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이 없으며 사실 여부가 파악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왈리와 버추얼텍,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와 대성창투 등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은 422개, 하락했던 종목은 752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하락 전환하면서 전거래일보다 2.3원 하락한 1,062.2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2.7포인트 하락한 325.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양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코디엠 종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세대 면역항암제 세포치료제 전문기업 페프로민 바이오에 대한 투자 소식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코디엠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코디엠은 페프로민 바이오의 지분 약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페프로민 바이오는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추출하고 유전공학적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면역세포를 만들어 환자에게 재주입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암세포만 파괴하고 새로운 암세포가 발생해도 끝까지 추적해서 파괴한다며 현재 개발한 암치료제 가운데 가장 진화된 형태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페프로민 바이오는 면역항암제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레리 곽 박사가 치료제 개발에 함께 동참하면서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코디엠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도 3.8% 정도의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37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0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DNC 미디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가 중국과 일본에서 웹툰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어제 대표작인 황제의 외동딸이 중국에서 텐센트 올해 웹툰 2위, 일본에서는 코미코 올해의 신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진출작인 이세계의 황비는 코미코 올해의 신작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 황제의 외동딸은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9억 5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각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플랫폼에서 인기작으로 랭크돼 의미가 크다며 올해 웹툰 라인업이 확대되는 만큼 해외 시장 성과가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DNC 미디어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5%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가 40원가량 빠진 8,01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가 여전히 호황을 띠게 되면서 JCN 시스템즈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그래픽카드 매출이 늘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리서치아름은 JCN 시스템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년 전보다 57%, 97% 늘어난 875억 원과 65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4분기는 수능시험 종료와 함께 겨울방학 시작과 크리스마스 효과 등을 받는 최대의 성수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 등 PC 사업뿐만 아니라 드론과 가상현실 사업부의 전반적인 고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을 검토하면서 채굴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JCN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가와 같은 1,9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일장 특징주 한미글로벌 종목입니다. 건설사업관리회사인 한미글로벌이 어제장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카리아와 공동으로 설립한 아카리아 한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인근의 신도시 개발 사업인 웨디안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리야드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주삭 복합단지를 짓는 웨디안 프로젝트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규모이며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7조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카리아 한미는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총괄 계획을 관리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발 방향과 조달, 사업비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미글로벌 측은 사우디 국영회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이어 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랍권 내에서의 한미글로벌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한미글로벌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52% 정도 강세 보이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0원 가까이 상승한 9,66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와는 다르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특히 일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일본 니케이 지수 3.26% 급등했습니다. 23,506.3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전일에 급등하면서 니케이 지수 23,000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는 2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역시 0.44% 상승하게 되면서 1848.63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전일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역시 0.49% 올랐고요. 3,385.71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일의 유가 급등세에 석유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1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는 등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양장 모두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움직임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14포인트가 넘게 오르면서 2480.58포인트로 다시 한번 2480선대 회복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9% 가까이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8.66포인트 상승한 816.67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역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서비스와 운수창고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업종으로는 의약품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32%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파미셀 종목이 좋은 흐름 역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양약품과 신풍제약 그리고 우리들제약 종목까지도 모두 동반 강세 흐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도 역시 1% 넘게 좋은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와 기계업종 그리고 섬유의복업종도 0.9% 내외로 점점 더 탄력을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권업종과 운수장비 그리고 통신업종과 은행업종 모두 현재 소폭의 오름세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오름세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0.59%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는 256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화장품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LG생활건강이 현재 1.11% 올라와주는 상황입니다. 현재 11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증권사에서는 LG생활건강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한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현재 5.05%가량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증권사에서 호평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건설 가치가 재평가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16% 올라와주고 있고요. 45,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종목 오늘 거래량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33%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8,36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2% 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20%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8,8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 종목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소폭의 상승세 보여줬다가 점점 더 그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26%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108,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대산업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1.95% 빠지고 있습니다. 43,3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에 4% 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1% 넘게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한샘 종목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밀려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봉을 시현하면서 2.0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168,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오름세 보여주다가 오늘은 1.28%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이 연일 카카오를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15만 4천 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상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 지수가 나타내고 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도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디지털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역시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약업종이 가장 상단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제약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셀트리온이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 종목과 녹십자설 그리고 메디포스트 종목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과 비금속업종 그리고 운송부품과 기계장비업종 모두 현재 1% 넘게 올라와주게 되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오락문화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통신방송과 IT 하드웨어 업종까지 모두 현재 1% 가까이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대장주 셀트리온이 역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40%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25만 6,1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앞서 살펴본 대로 25만 6,0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뒤를 이어서 유진테크 종목도 오늘 2%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89%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9,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고영 종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고영 같은 경우에도 오늘 2.63%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78,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오늘 양봉 시원하게 되면서 시가보다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엔터업종 중에서 SM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33,65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크리스탈 종목입니다. 1.77% 역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23,0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 몇 종목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웹젠 종목이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10.1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33,55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흐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게임빌 종목도 역시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2.66% 빠지게 되면서 84,3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수급적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10억 원가량의 물량 5거래일 만에 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뒤를 이어서 18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고 기관이 현재 76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이 오늘 6거래일 연속으로 물량 더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81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개인이 19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9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700계약 정도 물량 덜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500계약 그리고 기관이 300계약을 넘는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효성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효성 같은 경우에는 분할 발표, 득이 더 많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인적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효성은 지주회사로 주식회사 효성을 존속회사를 두고 신설회사로는 효성 TNC와 함께 효성중공업 그리고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화학을 사업회사로 두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월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4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할 발표를 통해 얻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사주 5.26%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분할 후 2년 내에 효성캐피탈 매각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각의 사업회사인 동종업계 대비 가치 반영이 빨라질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분할 관련 자산 재평가를 통해 무수익 자산의 상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분할 기준으로 분할 재무제표 상태만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분할 회사의 연결 기준 자본 총계를 알 수가 없어서 명확한 밸류에이션을 논하기엔 이르지만 단점보다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분할이다라고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효성그룹과 관련된 기업 펀더멘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효성 원가 부담과 더불어서 대규모 비용 반영 등으로 인해서 2017년도 실적은 실망스러웠지만 이 스판덱스의 업황은 점진적인 턴어라운드를 바탕으로 한 섬유의 개선과 그리고 화학의 증설 효과로 인해서 2018년도 이익은 반대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섬유의 턴어라운드 시점과 맞물린 분할 기일을 고려해봤을 때 이 글로벌 넘버원 스판덱스 업체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에게는 매수를 또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을 잡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상승 여력이 한 18%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효성 종목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바로 이어서 현재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전환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낙폭을 보였던 효성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35% 정도 약보합권에서 주가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500원가량 빠진 14만 1,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성 종목이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오리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중국 법인의 유의미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리온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오리온의 4분기 매출액의 경우 5,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5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제품 판매 호조와 함께 베트남 법인의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법인의 매출액 감소폭 확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법인의 영업력이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2016년 4분기에 출시했던 신제품 초코파이 말차의 판매 호조에 대한 하이베이스 부담감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춘절 가수요 물량의 반영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서 중국 법인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3.3% 감소할 전망입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출시됐던 세 개의 신제품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2분기부터 주력해온 비용 효율화에 대한 효과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오리온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실적 개선은 중국 법인의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 정상화 단계로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 2년간 중국 내에서 글로벌과 현지 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돼서 과거 오리온의 시장 입지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근거가 약해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력 조정과 함께 비용 절감 외에 구조적인 개선 요인이 존재해야만 유의미한 밸류에이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는 중국 내 간식 소비의 프리미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약 20개의 신제품에 대한 출시 속도가 그리고 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온 기업의 4분기 실적과 함께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오리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8.7% 상향 조정하면서 100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그러나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홀드, 보유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인력 조정과 마케팅 비용의 효율화 등 비용 절감을 반영한 2018년도 실적 추정치의 변경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성장성을 반영한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의 타겟 PR의 상향 등에 따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국내 PR 같은 경우에는 15배, 그리고 중국 PR은 20배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잡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의 성장성을 반영한 기준에서 봤을 때도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다소 제한적이고 높아진 기대감보다 중국 사드 이슈 완화에 따른 실적 회복 속도가 더디고 유의미한 영업 정상화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오늘 투자 의견은 홀드를 제시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과연 중국 시장에서 회복을 기록하게 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나본 오리온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종목의 현재가 바로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400원 빠진 99,6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리온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지난 2017년 4분기 매출액의 경우 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80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2018년 영업이익 예상은 기존 추정치보다 약 10%가량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LCD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과 함께 3분기 대비 6.6%가 떨어진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 4분기 실적은 기존 추정치를 유지하지만 2018년에는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리포트의 분석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사업 부문별로 자세한 동향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LCD 패널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기대감은 OLED 중소형 양산 수율과 본격 시장 진입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뉴스에 의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E6 P3와 관련 장비 발주를 지연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OLED 기대감은 약화됐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편 광저우의 OLED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은 지연이 됐었던 투자 계획이 다시 정상화된 이슈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캐파의 증설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또 나와 있는데요. 다만 지난 3일자에 기사화가 됐었던 올해 아이폰형 OLED 패널이 1,500만 대에서 1,600만 대 공급 뉴스 얘기가 일치할 경우에 중소형 OLED 패널 사업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 가격 하락과 OLED 증설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LCD 패널 가격의 하락세 회복과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중소형 OLED 시장의 경쟁적 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것은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지만 현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의 폭도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향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중소형 OLED 양상 수율의 향상이나 패널 가격 하락 사이클의 마무리가 예상되는 시점에 나올 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대로 투자에게는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37,000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LG 디스플레이 종목 현재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0.5% 정도 약보합권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150원가량 빠지면서 31,1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LG 디스플레이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제약업종 중에 동아 ST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4분기 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수치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73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컨센서스였던 92억 원에는 크게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1,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면서 2015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10% 이상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의약품 매출 역시 75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기저효과가 함께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부진했었던 수출은 376억 원을 기록하면서 26%나 성장할 것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73억 원, 영업이익률은 5.2%로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연구개발 비용은 21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과 연구개발 비용을 합한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03%가 넘게 증가한 28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 ST 종목 3분기와 4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올해에도 실적 회복의 기조가 지속된다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013년도 분할 이후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가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실적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69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전문 의약품 매출은 3,148억 원 수준으로 201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가량을 넘게 되면서 최대 품목이었던 위 점막 보호제인 스티렌의 매출 감소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6월 달에 출시가 됐었던 손발톱 무좀 치료제였던 주블리아 등 신규 품목의 매출 증대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작년에 감소했었던 수출 같은 경우에는 1,401억 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외형 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구개발 비용은 860억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과 연구개발 비용을 합해봤을 때 총 1,212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 ST 5년 내내 감소하던 매출액이 올해 3.5%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앞서 살펴본 대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 의약품 매출도 4.8%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된다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투자에겐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11만 5천 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2018년도 과연 오늘 리포트 제목대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이 종목도 마지막으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아 ST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5%가량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1,600원 가까이 주가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8,4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 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케이프 종목입니다. 이 금융당국이 케이프 SK증권 인수에 불승인 의견으로 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전장 9시 41분 구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케이프 종목 7.73% 내린 2,8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케이프의 SK증권 인수하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이 현재의 자금 조달 구조나 프라이빗 에퀴티 형태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불승인 의견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케이프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약 6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한화가 한화건설의 가치평가 정상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는 5.85% 상승한 46,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한화건설의 가치평가 정상화 방산사업 실적 상향으로 이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종전 55,000원에서 5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화건설은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 폭스브레인이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브레인 19.23% 오른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전날장 마감 후에 폭스브레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으로 이 최대 주주가 기준 준파 투자 조합에서 바이오 서포트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바이오 서포트의 지분 비율은 8.58%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넥스지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업체 넥스지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소식이 나오면서 5일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넥스지 주가입니다. 오늘 오전장 6.02% 오른 1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넥스지는 20억 원을 출자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넥스코인 주식 400만 주를 전량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설립 목적을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으로 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솔루션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양하게 또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평화산업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18.09%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디스커버리 우선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분할 재상장 SK케미칼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지주사 SK디스커버리는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주 22.60% 오른 5만 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평화홀딩스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요. 17.13% 상승한 4,000원 초반대 거래가 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암리스입니다. 15% 넘게 급등세 이어가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거의 20%를 입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1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미칼 우선주 18.60% 하락한 4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0.45% 내린 9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 없이 5.52% 내린 6,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9.27%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특징주 폭스브레인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 흐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째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19.23%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완리입니다. 13.79% 오른 816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중국 시진핑 주도 신도시가 신구개발회의 개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웹젠입니다. 9.10% 내린 3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프 종목 역시 7.57% 내린 2,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증권 인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6.77% 내린 3,2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이어서 시장 전략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한타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코스피가 불규칙한 상승 국면 진행 가능성이 나와 있다라는 제목이 확인이 됩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미국 시장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개장 초에 2,500포인트대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바로 출회가 되면서 종가로는 0.8%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2,500포인트대는 상승과 조정 과정에서 모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60일 이평선도 2,496포인트 수준에 존재하게 되면서 전일에 2,500포인트대 돌파에 실패했던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방에 120일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120일 이평선 지지로 반등할 때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공방이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 저점대를 하회하는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규칙한 패턴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상승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월봉상으로 작년 말 7개월 이평선의 지지로 반등한 가운데 이번 달에는 3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기 상승 추세 진행 과정에서 7개월 이평선 지지로 반등하고 다음 달 중에 3개월 이평선을 하회한 경우는 2006년 4월과 2007년 8월, 2011년 6월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 2개월 동안은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나지만 2개월 이후에 중장기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변수들과 함께 코스닥 시장까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달러와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수준에서 중요한 지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일 연속 상승하던 지수가 전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역시 1% 넘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올라왔었던 상승은 심리적 요인이 밸류에이션과 기술적 부담을 극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017년도 고점대를 이미 기록을 했고 아직까지 돌파된 이전 고점대인 800포인트 수준과 7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상승세는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조정 과정에서 형성된 박스권 돌파에 성공을 할 경우 이 박스권의 크기만큼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고요.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 따라서 860포인트 수준을 목표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가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800포인트 안착에 실패할 경우 다시 61일평선 부근까지 조정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에도 전고점 돌파 후에 7일 이평선을 상회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다가 지난 11월 28일에 7일 이평선 이탈 후에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조정 국면이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일 7일 이평선이 지지되는 모양이 나올 경우 심리적인 기대감이 회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코스닥의 탄력적인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런 심리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훼손되지 않을 수 있을지 이 마지막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